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고 1학년 영어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를 맡은 송경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중앙고 중간고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번 중간고사 내신 분석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기말고사 내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신 분석 순서는 일단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고 중앙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나왔고 어법 문제가 얼만큼 나왔는지 문제 출제 비율 그리고 핵심 문항 두 문항 정도로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간고사 출제 경향은요. 원래 중간고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으나 시험 범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단 문제 출제 경향을 이따가 볼 테지만 서술형 문항이 좀 많이 나와서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 수도 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시험 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특징적인 점이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영영풀이나 빈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어휘가 출제가 되었어서 이제 어휘 암기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지 첫 페이지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아이들이 평소에도 어휘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이제 시험 때 모든 문항을 다 맞출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뜻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문을 통해서 틀린 단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어휘가 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뜻만 단어장을 여러 번 보면서 외웠던 친구들은 시험 때 아마 어휘 문제를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 문제의 경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글의 순서, 빈칸 등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점은 이제 난이도가 쉽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능형 독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문제를 풀 때 논리적 독해, 체계적인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한 1분도 안 걸리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목 찾기, 빈칸 찾기, 그래서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1등급을 판가름 났던 문제가 어법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법 문제의 경우에는 객관식은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어떤 부분이 어법상 틀렸는지 파악하도록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수능형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법을 물어보는 단어가 한 단어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따가 핵심 문항에서 보시면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아예 문장 전체가 밑줄이 쳐져 있어서 시험 때도 직접 다 읽어가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법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부담도 많이 느꼈을 킬러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교과서 능률김 1과 2가가 들어갔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 학교에서도 교과서 2가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기말고사 때도 3, 4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6지문으로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워드마스터가 이제 단어장인데 1과에서 13과까지 이제 들어가서 아마 기말고사 때도 비슷한 양의 단어가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있다는 점이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 좀 시험 범위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전체가 이제 33문항으로 객관식 23문항, 서술형이 10문항인데 타 학교는 평균적으로 이제 한 25에서 27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33문항이면 이제 시험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을 많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100점도 20점이나 돼서 다른 학교는 영작 문제 2문제 정도에서 10점 정도로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20점 정도면 굉장히 많은 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출제 비율을 살펴보시면 일단 크게는 특징이 어법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법하고 어휘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영작 문제는 이제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서 아마도 제일 어렵게 느꼈을 유형이 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제 배점의 점수도 지금 어법이랑 어휘가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어휘 암기가 평소에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출제 비율을 보시면요. 일단 어휘에서는 다행히도 이제 하나도 주관식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어법 문제는 객관식과 주관식 둘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둘 다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의 전략은 어법을 일단 만약에 내가 기본 어법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정규 때 기말 대비 시작 전에 이제 어법 중요한 중학교 문법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핵심 문항에서도 한 문항 볼 건데 내용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글을 읽고 너가 한국말로 써봐라. 그래서 아니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한국말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학생이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서술형이 많이 출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항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서술형 4번에 출제되었던 문항이었는데 다음 글에 밑줄 친 A에서 F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두 개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원래 수능형 어법 문제는 예를 들어서 have라는 한 단어에만 밑줄이 거져 있던가 produced 이런 한 단어에만 밑줄이 거져 있는데 지금 서술형 문제는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담을 느꼈을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밑줄이 길게 쳐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단어들만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시험 범위의 문항을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진도를 나갔을 때 이제 어법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 위주로 좀 복습을 했었다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었겠지만 이제 어법의 기본 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이 문항을 아마 틀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고만의 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런 유형인데 밑줄 친 A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말 학생이 알고 이해를 했느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달달달달 본문을 영작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얘가 소화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바를 네가 이해를 했는가? 이런 유형의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많이 출제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이 비유적인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거를 다 해석을 한 상태에서 이 비유적 표현이 정말로 나타내는 바가 뭐였는지 그거를 영어로 찾아서 쓰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항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기말고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 학습 전략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관련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독해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한글 해설지를 봐도 말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 이거를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한 게 아닌 것 같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면 독해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해석하고 어법 여기 중요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비유적 표현이 패러프라이징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 나타내는 바가 요 말로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예시를 이제 찾아주고,
그 다음에 각각 여기가 이제 주제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시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너가 이해를 하면서 독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연습을 지금 평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고만의 특징의 그 서술형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을 이제 평소에 그냥 단순히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휘 문제가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어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평소에 다양한 유형의 어휘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지금도 매 시간마다 단어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테스트는 그냥 단순히 뜻을 쓰는 테스트가 아니라 중앙고 시험과 비슷하게 이제 빈칸에 뭐 예문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어를 쓴다든지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테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규에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매번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된다면 제가 단어 숙제를 더 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저희가 일회독을 할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지금 14부터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들어가면 또 한 번 돌아서 아이들이 단어가 양이 많지만 까먹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술형 문제에서 보다시피 아예 밑줄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법 기본기가 꼭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정규 시간에 어법 테스트를 매주 봐요. 매주 보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고 어법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어법 개념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법 개념 테스트를 이 개념을 한국말로 너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쓰는 테스트를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개념에서 혹시나 빈 개념이 있다면 그거를 지금 채워가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프로그램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 수업을 나가고요. 그래서 교과서 수업을 나간 다음에는 직접 제작한 워크북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워크북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문을 암기할 수 있게 빈칸이나 아니면 선택하는 거, 틀린 거 고치는 거 그런 과제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수업을 이제 다음 과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앞에 거를 까먹으면 안 되니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보면서 또 그 다음 과의 워크북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도 전부 다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도 이제 워크북이 나가고 앞에 교과서 테스트는 계속 지속적으로 까먹지 않게 나가면서 변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앙고는 중요한데요.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학교와 비슷하게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근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 이제 추론 문제들이 좀 특이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서 좀 특이한 유형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변형 문제들을 매번 숙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실제 시험처럼 모의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모든 본문이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올 만한 서술형 문장들을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범위의 테스트를 보지 않고 서술형 문장만 이제 찝어서 보게 되는데 영작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긴 했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나올 만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법상 중요한 부분이 있는 문장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 아니면 주제문들 그런 것들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자료는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중앙고 유형에 맞게 교과서, 부교재 다 만들어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업 푼 뒤에 이제 손필기 자료도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해서 진행이 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필기를 한다고 하는데 좀 글씨도 잘 본인이 쓴 것도 못 알아보고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애들이 이제 혹시라도 수업 때 놓친 게 있으면 다시 필기 옮겨 적고 그 다음에 시험 때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들, 그 다음에 어법의 포인트들 다 다른 색깔, 그 다음에 어휘, 변형될 수 있는 것도 다 다른 색깔로 표시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다 직접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스터디 플래너 검사를 하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과목들을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주 저희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컨텐츠를 제가 다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시험지 반복이 아닌 점차 높아지는 난이도의 시험지로 본문 암기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똑같은 시험지로 계속 보게 되면은 애들이 그 부분만 외워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고르기였다면 그 다음에 뭐 빈칸, 그 다음에는 좀 영작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시험 때 초반에는 잘 학습이 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완벽한 암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수행 여부, 테스트 결과 다 문자로 발생되고 그 다음에 과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될 때까지 남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플래너 관리로 아이들의 학습 시간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영작 문제가 그렇게 딱 이상한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중요한 문장들, 어법이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 지금 서술형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선별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정규 때는 또 저희 기출문제로 독해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법 교재 하나 있는데 추가로 이제 과제 교재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서술형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교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업 때 뭐 시제를 나갔다 그러면은 그 시제에 해당하는 서술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 그것을 그 이제 부교재에서 저희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부교재에서 그걸 숙제로 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대비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법 포인트 2에 적용 암기 수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법을 일단은 중학교 개념처럼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수능형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적용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학습 후 많은 변형 문제로 다양한 유형을 접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앙고는 좀 특이한 유형이 서술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 문제는 아이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게 계속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독해로 100% 내용 이해를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게 평소에 잘 되어 있어야 수능형 문제도 많이 모의고사도 잘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고의 특징도 논리적 독해를 물어보는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학습 관리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처음에 학생이 플래너를 이렇게 써가지고 온 모습인데 이제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냥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했다. 그냥 이렇게만 해갖고 와서 제가 그거를 직접 이제 말로 구두로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집에 간 다음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진 찍어서 검사를 받았을 때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때 다른 과목도 이제 복습을 해봐라. 다른 색으로 좀 구별을 과목별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같은 학생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봐보면 숙제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좀 해야 될 공부들을 찾아서 조금 더 추가한 모습이고 이제 과목별로 카테고리도 좀 나눠보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애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저희 중앙고 설명회 마치겠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